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끝났고 이제는 25년 1월 1일이 눈앞에 다가온 걸 보면은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4년에 목표했던 바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테슬라를 포함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주주로서 빠짐없이 숙제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지금 50% 할인 이벤트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진시 종료가 될 예정이 오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약 7.4% 정도 상승한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응에 있어서 제가 노렸던 부분은 겜마스퀴즈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74.8을 갱신하여 겜마스퀴즈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64까지 쭉 내려오면서 주가 또한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콜옵션 프리미엄에 있어서 저평가 구간은 여기 50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64에서 더 추가로 내려오면서 저는 추매할 기회를 노렸으나 25년 1월 2일 발표될 예정인 24년 4분기의 테슬라 출고량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콜옵션 프리미엄은 이렇게 다시 66으로 반등을 하면서 주가는 462달러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 변화는 그날 굉장히 빨랐고, 저는 그래도 하루에 2번씩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을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5일 오전 12시경에 미리 세력들이 포지션을 바꾸었다는 것을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12월 24일 옵션 세력들은 그 다음 주 만기일인 1월 3일을 기준으로 콜옵션을 순식간에 455달러와 482.5달러로 집결을 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주가는 7%가 오르면서 462달러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정황을 바로 발견하자마자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바로 그날 밤에 드렸고요. 12월 24일 장이 끝나고 또 이렇게 팔로우업 분석을 그 다음날 아침에 드리면서 한때 하방을 바라보고 있었던 옵션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시 상방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이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가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2월 25일, 12월 27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힌 테슬라의 옵션 포지션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12월 24일 밤, 12월 27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힌 테슬라의 옵션 포지션이며, 여기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옵션 포지션 차이로 단 하루 만에 450달러 언더에 있는 포지션들은 다 줄어들었다라면은 460달러 이상의 콜옵션 포지션의 수량은 전부 다 급작스럽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갑자기 상승 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12월 27일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1월 3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콜옵션 포지션의 수량은 이렇게 더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기에 이제 세력들은 482.5달러를 한 번쯤은 테스트해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여기 455달러의 위치에 콜옵션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상태로 여기 이쪽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455 언더로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55의 변수는 제가 나중에 오늘 밤에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할 때 추가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매크로 관점에서 10년 국채금리 또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의 리스크로 자리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상승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4.6%에 위치하고 있는데, 테슬라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겜마스퀴즈의 영향이 제일 큰데,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일반적인 나스닥 성장주는 물론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단은 방심하지 않고자 합니다. 비록 콜옵션 프리미엄이 한번 바닥을 찍어주기도 전에 중간쯤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제가 추멸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여기처럼 중간에 시장이 마음을 바꿀 확률은 얼마든 존재하며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2월 24일 밤에 시장이 방향을 급하게 바꾸었다와
어떤 시점에서 추매를 하기에 매력적인지 혹은 위험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땐 당연히 위험하고요, 이땐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바이앤홀드 입장에서 제가 봤던 지점까지 오기도 전에 이렇게 중간에서 상승을 이어나간다면은 저는 기존의 물량을 계속 홀드하면서 지금의 상승을 즐길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한 예로 2020년에서 2021년 테슬라의 상승장을 참고로 바라봤을 때 한 명의 투자자가 여기 이런 모든 굴곡들을 다 잡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점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지표들이 바닥을 가리키기도 전에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점은 실제로 펀더멘털 지표들이 정말 바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진짜 기회를 주기도 하는 등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대응 기준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내가 정말 방망이를 휘두를까입니다. 매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기준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자주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그 조건들이 올 때까지 그저 홀딩을 했다가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바이라는 신호와 함께 방망이를 휘두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저평가했던 시절인 24년 3분기 어닝 전,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 대선 전, 그리고 겟마스키즈가 완전 풀렸던 336달러가 제가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휘둘렀고, 지금은 빨리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바이앤홀드를 하면서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이 잡힐 것 같은데,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를 통해서 옵션의 기울기가 또 어떻게 잡히는지를 추가로 바라보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50% 할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매번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티켓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소식 하나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의 매출액을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이버트럭의 프로젝션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사이버트럭은 바로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24년을 시작으로 아주 약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5년에 사이버트럭의 출고량은 모델 S와 여기 모델 X의 합친 것을 준할 정도로 높아질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년의 경우는 여기 모델 S와 X의 출고량을 능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이버트럭의 성장률은 엄청납니다. 이제 막 사이버트럭이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4년 4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는 제자리 걸음의 성장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만, 25년 4분기를 시작으로 성장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트럭의 성장률은 25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6년까지 공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만큼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옵션 메커니즘과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바라봤는데요. 주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사실 마켓 타이밍을 특히나 어중간한 조건에서 잡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난 세 차례의 기회와 같이 조건들이 교집합적으로 부합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또 추매를 하겠고요. 하게 된다면 제가 따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꾸준히 바이앤홀드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